안녕하세요. 솔비식물원 정기성입니다. 무늬동백나무 입장 한 장에 250만원, 300만원에 팔린 시절이 있었다. 작은 묘목 하나에 수천만원, 조금만 크면 억 단위를 넘어갔다. 금값보다 더 비싼 것이 무늬동백잎이다 라고 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불과 10여 년 전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무늬동백나무 광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광풍의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호칭은 당시에 불리던 이름이나 닉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나 언급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연에 대해서는 인물의 이름을 생략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의 분량이 많아서 부득이 1, 2부로 나누어 제공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무늬동백나무 광풍이 불기 전에도 무늬동백나무는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도 무늬동백나무는 야생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야생화 중 하나의 무늬종으로 취급되어 소유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희연애는 희귀식물 연구보존회의 약자입니다. 희연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당시에 희연회는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화 동호회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호회가 2010년에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기 전까지도 1990년대 말부터 회원들은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 후반부터 카페 게시판에 무늬동백나무가 활발히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황금동백, 바람, 백상, 나 그리고 우리, 봉우리, 주작, LG, 산들바람, 천둥, 수연, 야생화, 관목, 목석원, 복주머니, 리빙플라워, 뿌리와 새싹, 청풍, 선운동백 등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채취하거나 구입하여 삽목을 통해 개체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무늬동백나무 신품종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산반무늬가 등장했는데 2012년경 주작에 의해서 무늬동백나무에 대한 명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로 산지의 이름을 붙여서 공공산 무늬동백 이와 같이 불렸습니다. 당시에 무늬동백나무의 가격은 3에서 5만원대로 형성이 되어서 주로 회원 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늬동백나무의 광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궁금하실 텐데요. 무늬동백나무의 열풍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해남 복륜의 출현이었습니다. 모 씨가 밭 500평에 동백씨앗을 파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려한 복륜무늬를 띠고 발화하여 성장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오래전부터 야생화를 해오던 희연의 회원이기도 한 최용문 씨가 2000년 초반경에 가져다가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무늬동백나무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 지인들의 야생화와 교환하거나 선물로 주는 등 야생화의 한 개체로만 인식했습니다.
해남복류는 신화가 발현할 때에 윤기가 나며 화려한 금빛의 복류 무늬를 보이는데, 그 화려한 무늬로 2011년경부터 희연의 회원들 사이에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려서 단번에 주변 사람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용문 씨는 삼목묘 2개를 황금동백 김유한 씨에게 주었는데, 무늬 동백나무의 가치를 인식한 그는 이를 삽목하여 배양하여 개체를 늘린 후에 선별 판매함으로써 가격 열풍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편 희연의 회원이었던 아이비 야생화의 아이비님이 최용문 씨가 배양한 삼목묘 20여 개를 구입하여 3에서 5만원의 가격으로 김중영 씨를 비롯한 주변인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의 회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일반인들도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서 곧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10만원, 20만원으로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해남복륜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삼목묘나 천목묘를 기다릴 틈도 없게 되자 단기간에 증식하여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전목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전목 삽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장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해남복륜의 입장 하나가 공시가격 250에서 3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남보다 빨리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5, 600만원에 거래되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하지만 3, 4년이 경과하면서 배양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다량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금보다 비싼 것이 동백잎이라던 전설같은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수많은 농장들이 폐업을 하고 무늬 동백나무 단지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났습니다.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한여름밤에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으나, 막판까지 무늬 동백나무를 끌어안고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은 그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한편 공무원 생활을 하던 북두성 농원 최용문 씨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삼목묘 생산보다는 전목에 주력하였고, 주문 생산에 치중함으로써 명명자와 해남복륜의 첫 생산자로서의 명성은 쌓았으나 주변인에 비하여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대덕, 신선초, 백산, 아이비 등이 북두성 농원에서 초기에 무늬 동백나무를 구입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남복륜 외에 다른 품종들은 어떻게 출현했는지 궁금하시죠? 해남복륜이 큰 인기몰이를 하자 그동안 야생화의 한 품종으로만 여겨 길러왔던 야생화 동호인들이 증식을 시작했고, 일반인들도 산채에 나서게 됩니다. 2010년대 초반 서남권 지역에는 난초를 생업이나 취미생활로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난초의 열풍이 시들해지던 때라서 많은 애란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실생무늬 동백나무 묘목을 채취하기 위하여 동백나무가 자생하는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강진 등의 지역에 있는 동백나무 자생지를 휩쓸고 다녀 수많은 무늬종 실생묘와 가지변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남복륜의 열풍 속에서 야생화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자신이 배양해오던 무늬 동백나무에 눈을 돌려
증식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터득한 배양의 노하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소위 자칭 타칭으로 박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완도 문의동백, 진도 문의동백 등으로 불리던 품종들이 2012년경 주작의 명명을 시작으로 명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수많은 명명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품종의 순서는 해남복륜, 유원, 겨울, 월파의 순이었고 이후에는 우죽순처럼 수많은 품종들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